예. 그리고 17.2장은 이제 운동량의 문제거든요.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인데, 한번 이것도 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17.7이랑 사실상 같은 문제예요. 숫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뭘로 푸냐면은 충격량의 관점으로 풀게 되는 거죠. 시스템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17.1장에서 설명했던 대로고, 마찰력, 벨트랑 저 롤러의 마찰력으로 인해 걸리는 거죠. 근데 저 롤러의 무게 곱하기 마찰 계수를 해주면은 마찰력 크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롤러가 아니면 디스크가 앞뒤로 밀리지 않게 가이드에서 가해주는 X방향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방향 힘에 대해서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가는 마찰력, 그 다음에 가이드가 지지해주는 반대방향 힘, 걔는 MA죠. X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질량인데, 애초에 디스크가 앞뒤로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0. 그 다음에 Y방향도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요, 17.1장 마지막 문제에서 마찰력 크기가 뭐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 디스크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 마찰력이기 때문에 최대 마찰력이 걸려요. 앞에 문제에서 같이 외부에서 힘을 줘서 굴러가게끔 하는데 마찰력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애초에 마찰력이 최대로 작용할 때 기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좀 다루는 게 순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얘기를 할게요. 무게중심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얼마라고 값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운동량을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모멘트 곱하기 시간, 우리가 앞에서 운동량 이걸로도 계산했잖아요. 선형 운동량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대응되는 거 보면은 회전 운동에 대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근데 애초에 정지해 있던 애니까 운동량 증가량이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래서 그렇게 풀었을 때 접촉면 속도가 V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각속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은 몇 초라고 하면은 시간은 모르겠고 모멘트 크기는 계산했죠. 그 다음에 I는 뭐 애초에 여러분들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속도, 최종 각속도 알죠. 다 했으니까 시간이 계산이 되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또 몇 바퀴 굴러갔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17.7번 문제랑 똑같은데 얘는 우리가 충격량 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풀든 충격량으로 풀든 힘으로 풀든 결과는 같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17.67 문제는 증명 문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 위치에 모멘트가 가해지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왔죠. 근데 무게중심 위치 말고 좀 떨어져 있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인데 A라는 점을 기준으로 각 운동량을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운동량은 뭐가 되나요? 우선 무게중심 G에 대한 각 운동량 있죠. 물체 자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 물체 자체가 갖는,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대해 갖는 관성 모멘트 HG라고 하면 되겠냐. 걔랑 그 다음에 만약에 G가 M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로 인한 각 운동량도 추가로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저 항은 R 크로스 프로덕트 MV인데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무게중심에서 얘는 뭐예요?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니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고려를 안 했는데 A라는 점, 무게중심 말고 다른 위치에 있는 점으로 문제를 풀겠다면은 무게중심에서 A까지의 거꾸로인가? A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 A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무게중심 위치에 선형 운동량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VG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A에 대한 속도랑 A에 대한 G의 상대 속도로 항을 쪼개고요. 계속 전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HA라는 게 IA 오메가로 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HA를 이렇게 쓰면은 쭉 끝까지 오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돼 있고 HA는 얘는 HG죠. 처음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뭔지 모르겠고 세 번째 항 얘까지 나와요. 근데 세 번째 항은 잘 보면은 결국에 M, R, GA 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거든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평행축 정리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축 정리라는 게 A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G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M, R, 뭐 G에서 A를 가든 A에서 G를 가든 걔에 대한 제곱을 더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HG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한 게 요 항에 순전히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여기 중간에 있는 항은 붕 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HA가 좌변이 얘로 표현될 때 얘라는 거는 결국 이거거든요. 이렇게 요 항으로 표현될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HA를 그냥 순서대로 다 전개를 해주면은 항이 3개가 나왔어요. 요항 더하기 가운데 뭔가 요상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RGA랑 크로스 프로덕트 MVA. 그럼 결국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아, 얘는 0이 되어야겠다. 언제 0이 될까요? 1번 A랑 G가 서로 같으면은, 그러니까 무게중심일 때, A가 무게중심일 때, 그때 얘 0 되죠. 그 다음에 VA가 0일 때, 그러니까 물체가 VA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물체의 VA가 순간 회전 중심일 때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VA가 0이라는 거는 A의 속도가 0이라는 거니까 선형 운동이 없어서 순간 회전 중심일 때 A가 뭐 그때도 0이 되고, 또 하나는 GA랑 VA랑 방향이 같아 버리면은 그것도 0이 되는 거죠. 외적은 같은 방향 벡터 길이 하면 0이잖아요.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게 이 문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증명 문제를 숙제로 냈고요. 이제 마지막 17.70 문제인데 이거 아마 제가 수업 때 그냥 예시로 잠깐 얘기했던 건데, 원이 있고요. 디스크든 뭐 원통이든 상관없죠. 걔가 빗면을 따라서 굴러갑니다. 그때 이제 관성 모멘트 크기는 알아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시간에 따른 회전 중심 아니지. 무게 중심의 속도를 나타내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위한 최소 물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fx, fy, 모멘트, c에 대한 모멘트예요. 접촉면에 대한 모멘트. 우리 17.27 문제인가? 그거 할 때도 이거 이용해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풉니다. 그러면은 C에서 기준이니까 C의 관성 모멘트 구할 수 있죠. 이거 넣어서 풀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제 가해지는 힘은, 얘를 굴러가게 하는 힘은 그럼 C 입장에서 보면은 mg라는 중력에 대해서 빗면 방향이랑 빗면의 수직인 방향 두 개 성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 빗면 방향으로 있는 애가 이렇게 가해지니까 C 접촉면 C 중심 C 기준으로는 걔가 물체를 회전하게 하는 모멘트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R C에서 본 G까지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mg잖아요. 이걸 해주면은 우리가 식이 뭐가 나오냐? mgr 사인 베타 나옵니다. 그게 모멘트의 크기가 돼요. 회전하는 모멘트. C가 봤을 때 물체가 회전하는 모멘트. 그렇게 되면은 얘가 뭐랑 같아요? IR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I알파랑.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I 이미 알고 있죠? MK 제곱이라고. 걔 집어넣으면 알파 나와요. 알파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은 속도는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알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알파가 무게중심의 가속도랑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AG 구할 수 있고요. AG에다가 T를 곱하면은 걔가 무게중심의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물체가 내려간 그 수직 방향 변위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랑 같겠죠. 근데 H는 수직 방향 변인데 우린 빗면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빗면이니까 빗면 길이 곱하기 사인 베타를 해줘도 되는데, 빗면 길이는 빗면을 따른 가속도 성분, 그 롤러에 가속도 성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AX,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한 거니까 G라고 썼거든요. 여기서 X는 빗면 방향이에요. 위에 보시면 좌표기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시간 t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2분의 1 요게 나오죠. 그걸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H에다. 그래서 식 다 정리를 해주시면은 A에 대한 가속도 항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에다가 t를 곱해주면은 시간이 나오죠. 무게중심의 가속도 구했고 거기에 t 곱하면은 무게중심의 속도가 됩니다. 계산한 결과가 앞에서 힘으로 구한 거랑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멘트인데 모멘트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C에 걸리는 모멘트 곱하기 T로 해줬어요. 그럼 C에 걸리는 모멘트는 아까 중력 방향에 중력으로 인한 성분의 빗변 방향 곱하기 뭐 반지름이었으니까 그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시간. 그럼 걔는 뭐랑 같아요? 무게중심 위치에서 무게중심 위치는 mv의 선형 속도로도 이동하고 I 오메가의 운동량도 있잖아요. 각운동량. 그래서 그건 얘는 선형 운동량인데요. 그래서 각운동량을 만들려면은 R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C에서 봤을 때 G의 운동량이 됩니다. C에서 봤을 때 G가 갖는 운동, 자기 물체가 G의 속도로 인해 갖는 운동량이 돼요. 그러니까 각운동량 보존식에서는 선형 운동량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항상 이런 항으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I오메가. 그러니까 선형 운동량으로 인한 각운동량, 그 다음에 자체로 회전으로 인한 각운동량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풀어주면은 V가 한 번에 나오는데 걔도 똑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풀든 속도는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운동이 발생하기 위한 그 최소 이 마찰력, 정지 마찰력을 물어보는데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실제 마찰력, 저 운동을 만들기 위한 실제 마찰력보다 최대 마찰력,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이 크면 되잖아요. 최대 마찰력이 더 작다면은 저렇게 굴러가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내려올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 앞에서 우리가 X방향 힘에 대해 문제를 풀 때 마찰력 크기를 그냥 통으로 놨거든요. 그 통으로 나와 있는 애에서 우리가 AX를 다시 아까 앞에서 구한 AX 있잖아요. 걔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싹 풀었을 때 마찰력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찰력 크기 알고 N도 알죠? 수직 항력이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마찰력 크기는 우리가 MAX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실제 마찰력에 대한 항으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위에. 이게 그 실제 마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중력, 마찰. 중력 그 빗변 방향 성분이에요. 중력 빗변은 MA인데 그래서 마찰력 일로 오고 MA가 일로 가면은 중력 빼기 MA는 마찰이 되죠. 그 마찰력 크기가 이 항이 되는 거고 MA 아까 X방향, 빗변 방향 AX는 앞에서 문제에서 구했잖아요. 예.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N은 수직 항력인 거 여기다 그대로 쓰시고 그렇게 했을 때 뮤 S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최소 정지 마찰력은 이 값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1, 17.2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그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대로 뭐 에너지 방법 아니면 운동량 방법으로 풀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푸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숙제 풀이는 지금 보면은 되게 돌아갔거든요.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은 두 방법 다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이 없다면은 그냥 쉽게 에너지 방법이나 모멘텀 방법으로 운동량 방법으로 그냥 쑥쑥 풀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